이 펠머스에 가야 되는데 그 HMS 비글이라는 영국 왕실 함대가 남미를 지도를 만들어 갑니다. 거기에 피츠로이라고 하는 다윈보다 4살 많은 선장이 자기는 귀족이잖아요. 근데 병사들은 귀족이 아니에요. 심지어 장교도 있는데 귀족이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한 3년 정도를 항해를 떠나야 되는데 내가 귀족으로서 저 평민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싶진 않고 그렇다고 3년간 혼밥하는 거는 미쳐버릴 것 같고 그럼 내가 누구랑 같이 좀 또 다른 귀족 지성이 있는 귀족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헨슬로우 그러니까 다윈의 식물학 선생한테 제안을 해요.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헨슬로우는 가고 싶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애도 막 태어났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저 집사람한테 면목이 없어서 자기 제자인 중에 한 명인 다윈을 추천해요. 다윈을 추천한 이유도 한 가지죠. 돈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자기 생활비를 감당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네. 예. 그리고 갈 때 자기 먹고 자는 건 자기 돈을 다 내는 거예요. 장비는 그 배에 다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들 장비를 또 많이 사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펠머스에 가는데 갈 때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한테 도움을 청하죠. 저 외삼촌이 이건 되게 좋은 기회다. 나중에 먹고 사는 건 뭘 걱정하냐. 어차피 신학자가 됐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갔다 온 다음에 저기 뭐 하나 교구를 하나 사서 주세요. 교구를 사서 주면 얘는 평생 그 교구에서 나오는 그 소장료하고 헌금 갖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매형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 정도 되겠네 했는데 누나들 반대하죠. 갔다 오면 좋지만 죽을 수 있는 확률도 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가고 싶어서 해서 가게 돼요. 떠난 그 펠머스라는 항이고요. 지금은 이런 모습인데 그 다윈이 어디 살았을까? 대략 여기 어디 살았답니다. 뭐 아무도 몰라요. 네, 내가 시청도 가보고 그 도서관도 가봐서 막 알아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대충 보면 여기에 뭐 네이비인 이런 여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묵었을 텐데 이렇게 정면에 나온 건 아니고 아마 그 사람은 요 뒷골목에 어디에 있었을 거다. 여기는 비싸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여기에 가서 한 달 이상 기다려요. 바람이 안 불어줍니다. 저기서 영국에서 대서양을 나오려면 무슨 바람이 불어들까요? 동풍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동풍이란 뭐냐면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 불어줘야 영국에서 저는 대서양 나오잖아요. 근데 바람이 안 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이나 기다립니다. 2번 출항했다가 돌아왔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하죠. 근데 배가 이 어마어마한 비그로 야 멋있다 그러는데요. 이 비그가 작아요. 여기가 그 다윈의 선실입니다. 다윈의 선지고 지금 선장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3명이 묵어요. 3명이 묵는데 다윈은 키가 컸거든요. 그래서 잠을 어떻게 자냐면 한 명은 바깥에 복도에 나가서 자고 한 명은 뭐 여기 어디서 자는데 다윈은 여기다 해먹을 걸어가지고 해먹에서 자요. 그래서 자기 코하고 천장까지가 한 뼘밖에 안 남는 그래서 몇 년을 지내는 거죠. 근데 이 배가 작아요 정말로. 제일 넓은 데가 7m밖에 안 됩니다. 7m라면 군인들이 한 걸음에 70cm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거든요. 요 끝에서부터 저 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넓이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길이는 이거보다 조금 더 긴 이게 뭐 22, 3m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조그만 배에서 3년, 나중에 뭐 3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또 나가야 되는 건데 피츠로이는 더 부자예요. 그래서 피츠로이가 선장인데 이 배를 갖다가 밑에다 구리판을 붙여요.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왕실하면 되는데 자기는 나가야겠고 그래서 집은 돈이 있고 그래서 더 붙여서 튼튼한 배를 만들어서 갑니다. 그래서 이 플리머스에서 쭉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고 두고 돌잖아요. 근데 여기 가는 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은 뭐냐면 해안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해안 지도를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무역을 하려면 배가 쉽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형은 어떻게 생겼고 깊이는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해류는 어떻고 이런 걸 봤는데 뱃멀미가 심해서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막 재고 있으면 다리는 내려서 막 걸어가기도 하고 뭐 한 달 동안 있기도 하고요. 있는 동안에 계속 편지는 왔다 갔다 하죠. 오래 걸리니까 계속 왔다 배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잡은 채집한 것도 돌려보내고 그래서 2개 편에 나눠서 배가 침몰할 수도 있으니까 또 편지도 받고 그래서 찰스 라일의 뭐 지질학의 원리는 1편을 갖고 갔는데 그 다음에 2편, 3편, 4편은 다른 곳에서 계속 배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 갈라파고스 갔다가 여기 뉴질랜드 들러서 시드니 갔다가 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이 여행하는 동안에 다윈은 다윈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윈은 아직 진화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할아버지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래 뭐 이제 진화가 했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캠브리지에 가서는 페일리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그 페일리가 되게 그 자연신학적인 아니 돌멩이면 몰라도 시계를 봤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 나비나 풍뎅이가 설계자가 없겠어? 창조주가 없겠어? 근데 그게 너무나 멋진 논증이었기 때문에 변증해서 이제 거기 진화가 벗어나 있었죠. 그래서 계속 채집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너무 다른데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중간에 도는 것이 이 갈라파고스였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에 가면 이거 발트라 여기 섬에 가서 비행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제가 잘 몰랐어요. 다윈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크리스토발 섬으로. 테트넌 섬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데 내가 그걸 알았나요? 난 여기로 갔죠. 예, 여기를 갔고 이제 가보긴 했어요. 그래서 섬이 뭐 꽤 많은 섬이 있고 이렇게 화산섬들이고요. 화산섬들에서 되게 다른 섬마다 다른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면 주로 이 섬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다윈은 이 섬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다윈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섬에 대해서. 근데 이 섬에 갔으면 좀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다윈이 가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는 영국 총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부터 태평양을 건너는 사람들은 여기서 식량을 다 물도 채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태평양 건너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에콰도르 해안에서 100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가장 좋은 게 거북이였습니다. 거북이는 잡기 편하니까 서면 죽을 때 죽지도 않거든요, 배에서. 뒤로 뉘어놓으면 죽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걸 갖다가 그때 잡아먹으면서 건널 수 있었죠.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비타민 A가 계속 공급이 돼서 또 뭐 괴혈병이나 이런 데 걸리지, 각기병에 안 걸리고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윈은 이 아름다운 섬만 빼놓고 쭉 돌아다녀서 있었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그 섬에 갔을 때 피츠로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악마의 소굴이라고 하면 딱 맞을 해안을 이루고 있는 암울하고 암울하기 그지없는 부서진 검은 용암더미 땅에 상륙했다. 우리가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허둥지둥 나아갈 때 수많은 개와 추한 이구아나들이 사방에서 활동을 개시했다. 선장이 말했어요. 배를 타는 자연학적 느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윈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지옥 중에서 조금 나은 부분을 상상하면 떠오르는 모습과 비슷했다. 이글 타는 뜨거운 제도는 온갖 파충이 나고 있다. 역겨울 만큼 못생긴 수많은 이구아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제일 큰 섬에 그 가운데 있어 그 아름다운 섬에 산 위에 올라가니까 이제 거북이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안 보여드리는데 얘네들은 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되고 2m 가까이. 근데 걔네 접근해 오죠. 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이거하고 얘하고 보세요. 이 친구 보면 여기 등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 있죠. 이건 왜 이랬을까요? 왜 올라갔을까요? 얘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래 먹을 게 많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서 먹으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사는 곳은 아래 풀이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덤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덤불을 들어 올리려니 어떻게 여기가 거리가 멀어야 되는 거죠. 다윈은 가서 그 생각을 못했어요. 심지어 거기에 있는 총독이 얘기해 줍니다. 섬마다 이 등갑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했는데도 그걸 흘려들어요. 그저 막 싫었거든요. 나중에 다 먹고 말아요 그걸. 그래서 한 마리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윈보다 100몇 살 더 살다 죽죠. 2006년에 죽어요. 그 해리엇이라고 하는 그래서 꽤 나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큰 걸 잡았을 테니까. 큰 걸 잡았을 때서 왔는데 2006년까지 살았어요. 그것도 호주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영국 갖고 왔는데 호주로 누가 가니까 또 선물로 줘요. 그래서 아주 희한하게 생긴 등갑이 있고요. 그 섬마다 전혀 다른 형태의 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있고 지금 보존을 하기 위해서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존경스러울 만큼 보존 작업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따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바다 사자들 막 이거 되게 귀여운 것 같지만요. 이런 짓도 해요. 킹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해안가에서 왜 탈의장에 막 들어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구아나들 있고. 그런데 사람들하고 너무 친해서 예. 좀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정말로 이렇게 흉측하게 생겼다고 하는 거고. 얘네 길을 막고 있어서 나중에는 피해갔는데요. 나중에는 에이 하면 좀 피해가고 이제 서로 피하지 않으면 발 대고 가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 많이 본 거잖아요. 핀치의 불이 가지고 아까 먹이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 있잖아요. 갈릴레오는 이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갈릴레오는 다윈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니 왜 핀치가 한 종에서 왔을 텐데 왜 부리가 이렇게 다르지? 이러다가 완전히 다른 종 되는 거 아니야까지 생각해요. 근데 이때 그 생각만 하고 핀치를 잡았을 때 꽤 많이 잡는데 어느 섬에서 잡았는지를 기록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거 나중에 다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저는 거기 영국에 있는 그 조류학자가 이건 다른 종이라고 봐야 돼. 할 때 되게 안타까워요. 뭐야. 그 내가 기록을 제대로 했어야 되잖아. 당연히 기록을 잘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이 없었죠. 조금만 더 자기 진화론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면 기록을 잘했겠죠. 나중에 이런 것들은 나중 사람들이 한 거지 다윈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다윈 책마다 이 그림이 다 있어요. 다윈은 이거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선 빙 돌고선 이 플리머스로 귀국을 해요. 귀국했는데 귀국하자마자 여기죠. 플리머스에서 여기까지 집이잖아요.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이틀 밤을 달려서 마차를 달려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갔는데 밤이 늦었어요. 식구들이 다 자고 있어요. 5년 만에 왔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사람들을 깨워야 되잖아요. 딱 갔는데 하인이 도련님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자기 방에 올라가 자요. 자고선 그 다음에 늦잠을 잡니다. 아버지랑 그 누나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늦잠 자고 딱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식구들을 깜짝 놀라게 하죠. 너 언제 왔니? 뭐 그런 겁니다. 지금 플리머스라는 도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그러니까 군사함이 HM S가 써 있는 군사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런 해양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더 세요. 여기로 귀향을 했잖아요. 펠머스는 어쨌든 한 달을 살았어요. 거기서 한 달을 살려고 산 게 아니라 출항을 못해서 한 달을 살았는데 플리머스로 귀향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윈은 여기서 밥 한 끼 안 먹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는지 한마디도 안 써놔요. 딱 썼어요. 여기 다윈이 귀향한 또 돌아온 항구다 써있고 박물관에 하나도 안 써있어요. 물어봤어요. 찾아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라면 써주고 싶냐. 우린 다윈과 아무 상관없다. 한 끼도 안 먹고 그냥 귀국하자마자 짐 실어가지고 가버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대신 누가냐면 피츠로이에 대한 그 전신 되게 많습니다. 피츠로이가 거기에 비그로의 선장이었잖아요. 그 비그로에 이미 그 의사이자 자연학자가 있었습니다. 다윈 말고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할 때 꼭 과학자들 데리고 갔거든요. 우리 모른다. 그래서 정신이 있었으니까. 과학자 데려갔는데 그 사람이 평민인 거예요. 평민이니까 다윈을 대신 태웠잖아요. 근데 자연학자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분명히 여기에 진짜 자연학자인데 왜 저 사람이 뭐에 탔어. 그래가지고 브라질에서 돌아가요. 에이 하고. 예, 근데 이 피츠로이는 그 공적을 세운 다음에 첫 번째 제1대 영국의 기상 국장 이런 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 20몇 개인지 30몇 개의 기상 관측소를 만들고 일기예보라는 걸 처음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나중에 뉴질랜드 총독도 해요. 승승장구해서. 그리고 이제 기상학에서는 빠질 수 없는 분이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뭐 기압, 온도 이런 걸 측정하는 장치가 있는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쭉 한 다음에 와서 뭐 할까 하다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았나, 결혼하면 단점, 장점 막 하다가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아까 외삼촌의 딸이랑 결혼을 하죠. 근데 그 외삼촌과는 웨지우드, 가지고 왜 본차이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도자기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삼성가예요. 그 집이. 근데 거기에 어떤 딸과 결혼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유산과 연금을 양가에서 받죠. 받아서 이제 그걸 계속 투자를 해요. 그래서 다시 슈루즈버리에 왔다가 다시 런던 밑에 여기 이렇게 자기 런던 제일 끝 부분에 약간 홈 오브 찰스 다윈이라는 데로 그냥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죠. 가는데 그 집이고 찰스 다윈 집이고요. 되게 좁은 길에 차가 2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을 그 사람들은 엄청 빠른 속도로 다니는 곳에서 꽤 큰 저택을 가지고선 삽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고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그래서 가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방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때 방에 다 있고 여기서 사진 찍으면 안 되고요. 몰랐어요. 안 찍으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실컷 찍다 보니까 찍으면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의 바른 섬이니까 몰랐습니다. 다 지우겠습니다. 했더니 지울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파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 방에서 이 바깥을 보면 여기에 벤치가 있어요. 찰스 다윈은 점심을 먹고 저기서 항상 졸았습니다. 매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없어요. 되게 왜 은퇴한 교수님 때문에 대부분들이 오거든요. 다 저기서 한 번씩 졸아요. 저는 이게 여러 날을 갔는데 한 번 쫙 졸았더니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딱 옆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야, 너 그만 일어나. 나도 여기서 한번 자봐야지. 뭐 이런 이렇게 왠지 여기 자면 마치 자기가 다윈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파곳이 있잖아요. 이 파것이 이제 나올 텐데 찰스 다윈이 그 지렁이를 연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렁이들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 지렁이가 뭐 이렇게 왜 좌웅동체이고 약간 띠가 있는데 앞쪽이 뭐 머리가 되고 뭐 어떻게 생식을 하고 지렁이가 땅을 헤치고 다니면서 땅이 기름져지는 거고 그게 다 다윈이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지렁이에 관한 지식의 97%는 다윈이 만들어준 겁니다. 다윈이 뭐가 궁금했냐면 이 지렁이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청각기관에. 그 40년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렁이를 갖다 커다란 화분에 키우면서 얘한테 파고스를 쭉 불어주기도 하고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쾅쾅 소리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40년 동안의 결론이 뭐냐면 지렁이는 청각기관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다른 과학자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모든 변수를 다 가지고선 해요. 그래서 지렁이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책이 늦어진 이유가 그 남들을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지렁이의 청각기관에 대한 연구 때문에 늦어집니다.
또 다른 방입니다. 또 다른 방에서 화학 실험실 장비가 있고요. 자기 친구들이 그 당시 명사들이 왔을 때 같이 실험을 합니다. 이 방에서. 그래서 이런 실험 장비들도 화학 실험 장비들 그대로 갖고 있고 여기 약장 있잖아요. 희약장.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기가 어릴 때 슈르즈버리에서 하인의 1년 연봉보다 많은 실험실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한때의 장난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화학 실험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뭐 그런 모습들이고요. 제가 있죠. 키가 작아서 이 바깥에 뒤에 정원입니다. 여기서 막 졸고 이런 거고요. 뒤에 정원인데 그 앞에 정원 뒤 돌아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데까지는 다 정원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아까 어떻게 했어요? 다운 하우스가 있으면 여기 정원들이 없어 쭉 펼쳐져 있고 여기 목초지가 있고요. 여기 정원이라고 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해시계가 있고 되게 재밌는 게 다윈이 갔던 곳에는요 다 해시계가 있어요. 다윈을 기념해서 해시계를 붙여줍니다. 다윈이 뭐 했던 곳이야. 뭐 그러면 해시계를 붙여. 우리나라 어디 가면 송덕비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송덕비 세우는 것처럼 여기는 해시계를 붙여놓더라고요. 그 땅에 이상하게 깊이 뭐가 파있고 쇠를 칩을 박아놨습니다. 처음 제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볼 때 이게 그 땅 속의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계절 그 실외 온도하고 계절에 따라서 땅속 저 깊은 곳은 온도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그 데이터가 기본 데이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걸 측정하는 장치를 했고 매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버섯 장소인데 들어가지 마. 버섯이 어디 자라고 있나 보죠.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 다윈이 작물을 키웠거든요. 다윈이 작물을 키웠던 곳에서는 지금도 그 작물을 그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 고등학생들이 여기서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다윈이 키웠던 작물들을. 근데 여기다 배추 키웠는데 계속 배추만 키우면 안 되잖아요. 자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키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 다윈의 온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온실 보면 양봉장입니다. 다윈이 그 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실내에서 바깥으로 벌 이동하게 통로를 만들어 놓고 이 벌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 수가 있어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보면 그 안에 건물 안에서 전시장 안에 벌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그 꿀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생각하는 거냐면 벌집을 갖다가 내가 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벌집 만든 게 다윈이에요. 그러니까 다윈이 원래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그 발명과 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로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 식충식물 이런 데 관심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게 꽃이 되게 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이런 화초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데 저 꿀샘은 저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윈이 그렇다면 그 마다가스카르에는 이 잎주둥이가 이 길이가 되는 나방이 있을 거야, 나비가 있을 거야 그랬죠. 근데 실제로 그 나비를 찾아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한 거죠. 이거 얘는 꿀샘이 여기 있는데 누가 어떻게 수분을 할 거야? 누군가 수분을 해주려면 기내가 있어야겠지라는 거죠. 여기는 그 모래길 산책하는 길이 있어요. 그 집안에 산책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산책로 들어갈 때 여기 폐간 30분 전까지는 와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꽤 얼마나 긴지를 아시겠죠. 심지어 그 안에서 갈래길도 있고요. 중간에 비 피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다윈은 이 비를 피할 때 꽤 많은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여기 앉을 수도 있게 됐고, 그래서 이게 바로 저거예요. 그 지렁이가 분변토에 미치는 영향, 분변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이제 책 표지가 되는 거죠. 지렁이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또 하나가 따개비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따개비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따개비의 지식의 97%가 다윈 거예요. 그래서 해놓은 게 없어요. 그 이후로 따개비를 연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따개비는 연체동물일까요? 아니면 갑각류일까요? 그러니까 연체동물은 어떤 거냐면 조개 이런 게 연체동물이죠. 근데 이거 갑각류입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개 같은 게 살아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근데 걔가 이제 고착에 살고 있고 물이 들어오면 뚜껑을 딱 열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개 비슷한 게 보이는 거고, 물이 빠지면 딱 닫아서 수분이 증발을 막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윈의 자식들이 친구들을 막 오면 근데 여기다 이제 바닷물 받아놓고 땅개비도 막 키우고 그랬거든 자기 집에서요. 너희 아빠는 땅개비가 몇 가지나 있어?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슈루즈버리는 육지 한복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 런던 거기는 애들은 대부분 애들은 땅개비를 본 적도 없는 거죠. 땅개비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집 애들은 근데 그 다윗이 걱정한 게 뭐였냐면 자기 자식들이 다 병약했어요. 다 아프고 일찍 죽고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그 걱정을 한 게 뭐냐면 계속 그 근친혼을 했잖아요. 대대로 근친혼을 했어요. 몇 대에 걸쳐서.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형질을 계속 애들한테 줬나 보다 하면서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진화론에 따르면 점점 먼 형들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랬어? 뭐 이렇게 하죠. 근데 다윗은 그 자기 혼자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과 조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돈을 관리를 해줘야 대신. 그래서 여기 다우나스가 뭐 4분의 1 마일 가면 있다 막 그런 건데 이런 길을 가야 돼요. 차 2대가 가면 막 부딪힐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차가 막 60, 70 막 달려요. 그래서 저렇게 막 잘못하면은 그 뭐죠? 그 거울 꽉 부딪힐 것 같은 거리인데 영국 사람도 되게 빨리 달리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다윈의 그 딸이 묻혀져 있는 교회고요. 근데 거기도 다윈이 스마일컵 헬시계를 벽에 걸어놨습니다. 이 교회 바로 건너편에 이 술집이 있어요. 술집은 조지 앤 드래곤이라고 하는 뭐 신화에 나오는 인데 주로 이 집에 모여서 그 마을 총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하면서 딱 이런 분위기인데 안은 다 다윈 분위기로 꽉 차 있습니다.